이 사연은 서울의 한 노부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인연의 신비로움을 담았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보석들이 반짝였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진열대 앞에서 주저하듯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백발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목걸이는 어때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부인 김영희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70이 넘는 나이였지만 우아한 미소와 깔끔한 차림새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두 사람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더 특별한 게 어울릴 것 같아.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식품 유통 사업으로 일군 성공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랜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뭐가 좋을까? 당신이 직접 골라봐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 약지에 있는 그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금반지였지만 가운데는 작은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고 흠집도 생겼지만 그는 평생 그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저기 직원분이 오시네요. 김영희 할머니의 말에 박정수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결혼 50주년 기념이거든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5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하는 동안 박정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허름한 시장 한켠에서 치킨 장사를 하던 시절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그들 곁에 있던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킨을 튀기고 판매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5살 수진이의 웃음소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저기 이 다이아몬드 세트는 어떠세요? 우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여직원의 말에 박정수 할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진열대 위에 놓인 보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그날, 시장의 혼잡함 속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 사라져버린 그녀.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던 날들.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김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빠르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가 있었다면 지금 37살이 되었겠죠.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5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구경하시겠어요?
여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지를 다시 만졌습니다. 그 반지는 수진이의 5번째 생일에 온 가족이 맞춰 한 쌍씩 가지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딸을 잃은 후 그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매달렸고 예상치 못하게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치킨 가게 하나로 시작해 식품 유통회사로 성장했고 이제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팔찌는 어때요? 정말 예쁘네요. 김영희 할머니의 말에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그리고 같은 아픔을 나눈 유일한 사람. 이 반지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정말 특별하죠. 여직원이 진열장에서 새로운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에 끼워진 낡은 반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는 분명히 그 반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박정수 할아버지는 예의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직원은 계속해서 다른 보석들을 소개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박정수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직원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반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가족 반지예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와 연결된 모든 것은 아직도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여직원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 반지가 제 어머니의 것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잠시 놀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동시에 의문과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와요? 김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도 그와 아주 비슷한 반지를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죠. 박정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냥 비슷한 디자인의 평범한 반지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는 특별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맞춘 거예요. 50년 전에. 거짓말 마세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울렸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놀라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딸이 5살 때 생일 선물로 온 가족이 맞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김영희 할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 봐요. 하지만 여직원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반지는 어떤 모양인가요? 김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사파이어가 가운데 있고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반지가 손에 맞지 않아서 항상 목걸이에 걸어서 다니셨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김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5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갑자기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박정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에 실종됐어요. 시장에서 치킨 장사를 할 때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여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도 뭔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여직원이 급히 자리를 뜨는 동안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의심이 뒤엉켰습니다. 여보, 김영희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일까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직원이 물과 함께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요. 잠시 진정하시고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신 어머니 몇 살인가요? 어머니는 올해 57세이십니다. 정확히 수진이의 나이였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자라셨나요? 김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어요. 친부모님은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입양되셨대요.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수진이가 정말 살아있고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요. 하지만 먼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럼요, 당연하죠. 김영희 할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라.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 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동안 박정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행복했을까? 그들을 기억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정말 그들의 딸일까? 명품관을 나오면서
박정수 할아버지는 결국 아내에게 아무 선물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빛.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머릿속은 오늘의 놀라운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수진이일까요? 김영희 할머니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반지, 그리고 나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그들의 생각을 방해할까 두려운 것처럼요. 넓은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자를 가져올게요. 김영희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상자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상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의 사진들, 그녀의 작은 옷 몇 벌, 그리고 그녀가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는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김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상자는 그들의 슬픔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자는 희망의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5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것이었죠. 수진이의 밝게 빛나는 눈, 그녀의 작은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 그 모습이 박정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걱정, 희망과 두려움이 번갈아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명품관에서 배웠던 정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정민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김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어머니가 시간이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그들은 50년 만에 수진이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나 너무 떨려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박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항상 그래왔듯이.
다음 날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러갔고 박정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3시. 그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보여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항상 아름다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 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몸의 모든 세포가 긴장으로 떨리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57세의 여성, 수진이와 같은 나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 그 미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목걸이에는 반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반지. 김영희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여성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수진아.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당신들이 제 부모님일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가 수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5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도 달려와 그들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수진아, 정말 너구나. 박정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찾아다녔어. 수진이도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신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우리가 널 두고 간 게 아니야. 김영희 할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실종됐던 거야. 시장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정민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 감동적인 순간을. 거실로 들어온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요. 이 반지는 제가 유일하게 가진 단서였어요. 수진이가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발견됐을 때 이 반지를 끼고 있었대요. 너무 작아서 손에 낄 수 없었지만 항상 목걸이로 간직해왔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두 반지는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내 5번째 생일에 맞춘 거야. 온 가족이 하나씩 가졌지. 수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당신들이 제 부모님이신 거네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DNA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의 딸이었고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는 자신의 딸 정민지와 함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수진이와 통화하며 50년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들, 놓쳤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내일 수진이네 가족이 다 온대요. 김영희 할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남편도 만나고 민지 외에 다른 손주도 있다네요. 아들이래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갑자기 찾게 된 딸뿐만 아니라 사위와 손주들까지 그의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다 준비됐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우리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50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었으니까요.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박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긴장되죠?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수진이는 우리 딸이에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5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수진이와 그녀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는 그녀의 남편 이태준이 그리고 그들의 딸 정민지와 아들 이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촉촉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 태주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손주들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특별히 수진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내어 준비했습니다. 물론 수진이가 그 음식들을 기억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와,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항상 좋아했던 거야. 기억이 나는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항상 이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쩌면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태준을 만났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수진이가 사라진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갔지. 하지만 아버지, 수진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물론 친부모님을 그리워했지만 양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야겠구나.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정수 할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었고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정수입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치한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딸이 맞아. 방 안은 환호성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는 달려와 부모님을 안았고 정민지와 준호도 함께 그들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 수진아. 박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우리는 항상 너의 부모였어.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50년의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수진이는 자신의 양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고 그녀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양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수진이는 항상 그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야 해요. 김영희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해준 것을 그분들이 해주셨으니. 어머니, 수진이가 김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제 아이들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정민지와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긴 것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정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그에게서 딸을 빼앗아갔지만 이제 그는 딸과 사위, 그리고 2명의 손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김영희 할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집은 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와 그녀의 가족이 자주 방문했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50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그들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수진이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옛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수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였을 거야. 내 생일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귀여웠군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귀여웠지. 김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웃음이 많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였어. 수진이는 천천히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녀는 이 모든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떤 아이였나요? 수진이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넌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 특히 작은 별 노래를 정말 좋아했지. 정말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불러줬어요. 이런 작은 일치들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DNA뿐만 아니라 수진이의 취향, 습관,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부모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민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발견했던 그 명품관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대요. 그 명품관이 예전에 저희가 치킨 장사하던 시장 자리라고요. 재개발되면서 명품관이 들어선 거래요.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민지가 회사 역사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운명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사라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정민지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학교 마치고 바로 왔구나. 김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주신다고 하셨던 옛날 이야기 들으러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모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할머니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정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김영희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정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꽃 모양의 브로치였는데 가운데에는 작은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김영희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 가족 반지의 디자인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가족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너무 예쁘구나. 저도 하나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고리에도 같은 디자인의 작은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정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이번 주말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요. 아직 선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박정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명품관에서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했었죠.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수진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약속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영희 할머니는 정민지에게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이랬을까? 수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 그리고 이제 수진이와 그 아이들까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전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 태준이 모든 준비를 맡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예쁜 옷을 고르고 머리도 새로 손질했습니다. 여보, 이 옷은 어때요? 김영희 할머니가 우아한 진한 청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워요. 5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뻐요. 김영희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남편의 칭찬에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때보다 얼마나 늙었는데. 내 눈엔 여전히 그때의 당신이에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들은 수진이네 가족이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수진이와 태준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을 한 남자로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최고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고마워, 태준아. 박정수 할아버지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최근에 만났지만 그들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홀에는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과 촛불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김영희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금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홀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 태준의 가족들, 그리고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오랜 지인들까지 모두가 그들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수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일제히 외쳤고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민지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민지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민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김수진은 50년 전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기적처럼 친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홀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민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50년을 담은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어린 수진이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진이가 양부모 밑에서 자란 시절의 사진, 태준과 만나 결혼하고 정민지와 준호를 낳은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시 만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영희와 제가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는 우리의 딸 수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2명의 손주까지 우리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김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그리고 그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고마워.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마지막으로 그는 정민지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준호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너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사랑한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것이 있어요. 모두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수줍어 보였지만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곡인데 특별히 연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멜로디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문 리버였습니다. 50년 전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이건 김영희 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라고요. 준호의 연주가 끝나고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노래를 이제는 손주의 연주로 다시 듣다니 정말 아름다웠어, 준호야. 박정수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알았니?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특별한 노래라고요.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특별한 날에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금반지였고 가운데에는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희 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반지예요.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은 반지를 가지게 됐으면 해서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50년 동안 끼고 다녔던 낡은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새롭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선물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김영희 할머니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너무 예쁘구나. 태준이와 저, 그리고 민지와 준호도 각자 하나씩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그리고 태준과 아이들이 끼고 있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반지를 가지게 됐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새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낡은 반지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반지는 50년 동안 그의 희망과 아픔을 함께했던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 태준아. 박정수 할아버지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박정수 할아버지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겼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태준의 가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놀라운 재회 이야기에 감동했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경이로워했습니다. 여보, 춤추러 가볼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김영희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왈츠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기쁜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춤을 추자고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댄스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조화로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모든 동작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와 태준,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댄스 플로어로 나왔습니다. 정민지는 준호와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호라는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춤을 추며 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50년의 사랑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준이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특별한 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깜짝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달 우리 모두가 함께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와이라고요? 김영희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와이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와이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꿈이었지만 항상 일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미뤄왔던 꿈이었죠. 그리고 수진이가 사라진 후에는 그런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박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5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 수진아. 김영희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수진이네 가족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아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날이 끝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민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란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듣고 싶어요. 준호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할아버지는 50년도 더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던 그가 우연히 김영희 할머니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던 이야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함께 카페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문 리버가 흘러나왔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이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어린 시절, 정민지와 준호가 자라온 이야기, 그리고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가 50년 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 다음 달 하와이 여행은 그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따뜻한 햇살 아래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50년 만에 진정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손주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고 수진이와 태준과 함께 섬을 탐험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보,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김영희 할머니가 발코니에 서서 태평양의 일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텔방의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렌지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래요, 정말 아름다워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김영희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70이 넘은 노부부가 된 지금까지도 나이가 중요한가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아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그들은 조용히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호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오늘 배운 서핑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정민지는 현지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수진이와 태주는 내일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화산 국립공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용암이 흐르는 것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박정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산 지형은 정말 볼만할 거야.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호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시원했고 하와이 특유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수진이와 나란히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어떠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꿈 같았어. 믿기 어려웠지.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수진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지만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박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들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정민지는 모래 위에 누워 별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유성이에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은 빗줄기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소원을 빌어요. 정민지가 말했습니다. 유성을 볼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만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는 이미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딸을 다시 찾았고 행복한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 모두가 해변에 모였습니다. 태준이 작은 종이 등불을 준비했고 모두가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희망과 감사함을 등불에 담아 바다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먼저 저부터 시작할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등불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등불을 물 위에 띄웠습니다. 작은 불빛이 천천히 바다 위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항상 이렇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진이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등불에 무언가를 속삭인 후 바다에 띄웠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정민지와 준호도 차례대로 자신의 등불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고,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의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도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그들은 함께 등불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5개의 등불이 바다 위에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가족 모두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수진이네 가족을 만났고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쳤고 정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5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51번째 결혼기념일에는 수진이네 가족이 특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집 정원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준호는 다시 한번 피아노 연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건 내가 작곡한 곡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목은 50년의 기다림이에요.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깊은 사랑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음악에 감동했고, 특히 박정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악보를 선물했습니다. 이 곡은 두 분을 위한 거예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박정수 할아버지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함께 정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정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김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죠? 박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50년 이상의 사랑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지만 끝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